목소리 확인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목소리가 잘 들리면 확인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들리네요. 제가 지금 해볼 건 뭐냐 하면 기술 유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술 유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주 훌륭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들이 이제 외국으로 나가는 거죠. 외국으로 빠져나가요. 왜 그럴까? 왜 빠져나갈까 생각해 보면은 뭐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돈을 많이 준다. 돈을 많이 준다니까 이제 그 기술을 넘겨주는 거죠. 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애사심 부족. 그 회사에 대해서 애착이 없으면, 애정이 없으면은 신경 안 쓰겠죠, 그죠? 뭐 애사심 내지는 애국심 같은 게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기술이 왜 자꾸 빠져나가냐? 이 두 개가 제일 크지 않나요? 돈 때문에. 그리고 이 조직 문화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 그 조직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안 문제. 그죠. 보안 문제. 지금 이 두 개의 경우에는 내부자 소행인데, 세 번째 보안, 해킹 피해 이런 것들도 있겠고, 네 번째 또 외부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결국에는 좀 기업의 자금난에 의해서 뭐 이제 기술을 팔 수도 있겠고,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크게는 한 이렇게 4개 정도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개는 좀 사회 문제가 내재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많이. 이 보안, 해킹 이런 것들은 이제 창과 방패의 대결이죠. 끊임없이 정말 기발한 해킹 기술들이 들어올 거고, 보안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블랙 해커들이 방법을 알아낼 거란 말이에요. 그 방법 중에는 분명 취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할 건데, 시스템상의 취약점, 전산상, 서버에 침투하기 좋은 그런 거, 또는 그 기업에서 활용하는 장치에 백도어를 씹는다던가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사람을 매수하는 거, 돈을 많이 준다, 이런 식으로다가 사람을 매수하는 것도 있겠고, 이 해킹이 여기에도 들어가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고서도 막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전문 인력들이. 퇴사 후 이동,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거는 참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생각도 한번 하게 되는데, 애사심과 애국심이 처음부터 막
솟아오르면은 참 뭐 그 기업이나 국가 입장에서 편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서 내가 정말 애정을 느끼는 그런 존재는 제 생각에는 뭐 자식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식. 그 태어난 존재가 너무 사랑스럽다. 심지어 그 부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애정 어린 그런 도움을 많이 받고 자라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건데, 참 안타깝게도 좀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그 아이들,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면서 뭐 가정에 대한 그런 애착 같은 게 많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다 감히 생각도 못하겠다 진짜. 그래서 함부로 판단 못하죠 그런 것들. 아무튼 얘기가 좀 샜는데, 애사심과 애국심이 생기려면은 좀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그 부모 자식 간의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뭔가 받는 게 있어야지 내가 이 기업이 나를 소중히 생각해 주는구나, 내지는 나라가 나를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져야 되는데, 느껴지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돈이란 말이에요. 돈. 결국은 이 두 개가 비슷한 맥락이죠. 돈 문제. 돈 문제야. 결국 돈을 얼마나 주느냐. 이 돈 문제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요, 제가 아까 그 사회 문제라고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요, 이 돈이 뭐 진짜 의식주에 필요하죠, 돈이. 근데 이외에도 막 살아가다 보면은 주변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주변인의 어떤 곤란한 상황, 난처한 상황을 내가 너무 가까운 사람이다 보니까 해결을 좀 해줘야겠다 싶어서 돈이 필요한 경우 있겠고, 뭐 거기까지 안 가도 가족, 생계,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은데 돈이 필요하겠죠. 단순히 취미 활동만 하더라도 돈이 드는데, 아이가 점점 크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싶다 하면은 돈이 절대 무시 못할 정도로 많이 들겠죠. 가족의 생계. 그리고 또 지인의 곤란한 상황. 뭐 사고, 아니면 뭐 질병,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내지 뭐 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돈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 플러스로다가 추가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SNS, 이 SNS 소셜 네트워크에서 비교가 계속 되는 거예요. 빈부 격차, 생활 문화, 소비 문화라고 할게요. 생활 문화보다 소비 문화, 비교, 경쟁,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만족이 어려운 사회가 만들어진다. 적당히 뭐 내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만족을 한다, 이게 참 좋잖아요. 이렇게 말로만 하면, 생각만 하긴 참 좋은데, 뭐 먹는데 지장 없고 자는데 지장 없고 뭐 일하고 일상생활 크게 지장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행함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은, 이런 사회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렇겠죠.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면
만족이 어려운 사회. 괜찮은 것 같은데 표현? 만족을 못하는 사회? 만족을 하지 못하는 사회. 이런 것들. 쉽게 말해서 불행한 사회죠. 불행한. 내가 뭐 하나가 만족을 해도 자꾸 다른 게 눈에 띄어. 자전거 잘 타고 있는데 더 좋은 자전거가 눈에 띄고, 차를 잘 타고 있는데 더 좋은 차가 눈에 띄고,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더 좋은 집이 눈에 띄고, 일 잘 하고 있는데 나보다 더 편하고 돈도 많이 받는 일들이 계속 눈에 띄고, 그런 것들. 와,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참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비교하면은 끝도 한도 없고요. 내가 잘 돼도 그 위에 천장이 까마득해 꼭대기가 안 보여요. 잘 나가는 사람 너무 많고, 다 행복해 보이고, 나보다는 다 행복해 보이고 행복한 사람들 너무 많고. 근데 이제 거기서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나보다 불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생각을 거의 안 한단 말이죠. 그냥 올려다보는 것만 해. 내려다보질 않고. 그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뭐 여기서 이제 저는 해결책을 좀 생각해 본다면요. 이 만족 못하는 사회에서는 사실 사회라고 하는 게 3인 이상의 구성이잖아. 3인 이상. 저 혼자만의 생각이 절대 사회를 바꾸기 쉽지 않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사회에서 좀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가진 것에 집중합니다. 가진 것에 집중하면 좀 더 괜찮을 수 있어요. 남들보다 못할 수는 있지만은 생각보다 가진 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공수래 공수거라 해가지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네, 그런 것처럼 생각보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진 게 많다. 그리고 지금 당장 좀 부족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예요. 계속 생길 거니까. 근데 그 많아지는 게 빚이라면은 참 좀 속상하겠죠. 그 빚이 생기는 상황도 뭐 더 나아지기 위해서 빚이 생기는 거니까 뭐 그렇게라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절대 좋을 순 없을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좋을 순 없을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빚지기 싫은데 누군들 빚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뭔가 필요하니까 그런 거죠. 필요하니까. 뭐 그 필요한 이유라면은 당장에 이제 생계, 가족들의 생계, 뭐 지인의 상황 도와주기 위해서, 또는 뭐 갑작스러운 질병 내지 사고, 다 이게 좀 달갑진 않죠, 이게.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이게 참 어쩔 수가 없어요. 내부자들은 이런 유혹을 계속 받게 될 거예요. 계속. 계속. 이제 외부로 나갈 것 같으면은 보안 문제. 이 기업에 정말 아주 돈이 될 만한 기술이 있다 하면은 그 기업은 타겟이 되겠죠. 타겟이 되고 그 해커들에 의해서 꾸준히 공격받을 겁니다. 꾸준히.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 보안 부서에서 또 열심히 해결책을 만들겠죠. 창과 방패. 만약에 뚫리더라도 잠금 장치를 여러 개 해가지고 뚫렸을 때 해결책을 만들기 전까지 또 2차 방어막이 버틸 수 있길 바라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창과 방패. 벽이 뚫리면 벽을 하나 더 짓는다거나 미리미리 지어놓은 벽에서 좀 버텨낼 때 그 공격을 계속 막고. 참 이게 제가 그 보안 쪽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좀 해석이 되네요. 관심은 많이 있는데 유튜브 요즘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보안 쪽 설명해 주시는 분들. 재밌습니다, 정말. 그리고 기업의 자금난. 이게 참 그래요. 이게 그 기업이 자금난 생기면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여기서 이제 그 기업의 기술력이
국가에 영향을 준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이 자금난을 해결하기가 조금은 더 수월해지겠죠. 기업은행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죠. 외국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기업의 자금난이 보통 기업 한두 개로 시작되지는 않을 거예요. 기업 한두 개가 흔들린다고 해서 막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나오진 않을 거고, 곪다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보통 그런 거는 정말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제겠죠. 인플레이션? 그런 것들? 나라의 이제 실적이 무역 흑자가 점점 줄어들고 어느 순간 적자로 전환을 하고, 기업들은 그동안 이제 사업을 확대시키거나 유지시키기 위해서 대출을 했는데, 기업 대출을 활용했는데, 그 대출에 원금은커녕 이자를 갚지 못해가지고 이제 신용도가 점점 떨어지다가, 은행에서도 이자가 들어와야 그들이 이제 수익을 내고 또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되면은 이제 어떡해요? 은행에서도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못 받을 것 같다. 이자도 못 내고 있다.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내고 있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특단의 대책이 들어가죠. 담보를 매각을 한다던가. 매각할 때 또 급하게 매각하다 보니까 제 금액을 받지 못할 거예요. 금액을 받지 못해서 헐값에 막 팔려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그게 이제 외국계 기업들한테는 아주 노다지죠. 노다지.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 좀 점점 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에 좀 가까워지지 않나? 점점 살기 힘들어지죠. 당장에 외출을 하게 되면은 상가부터 해가지고 임대딱지 많이 붙기도 하고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죠. 이런 다양한 뉴스들 보면 매체들에서 계속 얘기가 있죠. 건설업 같은 경우에도 좀 불황이 이어지고 있고, 자재 같은 거 생산을 했는데 소비가 안 되니까 그런 공장들 같은 경우에도 운용에 좀 차질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 직원들의 소비도 줄어들겠죠. 소비가 위축이 되면은 굳이 많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많이 만들기도 부담스럽고, 그럼 공급도 좀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드니까 또 기업이 수익이 안 나네. 그 직원들 힘들고, 직원들이 또 힘드니까 소비를 못하고, 악순환 계속 수축되는 거, 그걸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최악이에요, 진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재화의 가치, 가격이 낮아지는 게 정말 최악이죠. 반대로 이제 기업이 너무너무 잘 되고, 소비도 너무너무 잘 되고, 공급이 너무나 충분히 이루어져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 그게 이제 우리한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냥 인류 전체에 걸쳐서 당장에는 그러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선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좀 샜네요. 그러면 이제 기업의 자금난 이런 식으로 있고, 보안 해킹 이건 끊임없이 막아야겠고, 이거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제 돈은 정말 다 그럴 거예요. 돈이 다 필요해, 다. 얼마나 필요한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돈은 무조건 필요하고, 어찌 보면 좀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거에 대해서도 이따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당장에는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거지만, 또 너무 많으면은 하이에너들, 파리들이 막 꼬이니까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야기를 해보죠, 이따가. 지금은 여기 기술 유출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해결책이 있겠죠.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이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좀 본능이랄까요? 사회적 본능이랄까요? 사회적 본능? 더 나아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 강해지고 싶은 거죠. 강해지길 바라는. 와, 이거는 정말 뭐 하루아침에 바꾸긴 어렵고, 돈은 계속 필요로 하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단순히 이제 사회 인식을 바꾼다거나 그래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 애사심, 애국심 부족한 거, 결국에는 이 기업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 나라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려면은 상황도 좀 받쳐줘야겠죠. 그런 좋은 상황이 받쳐준 상태에서 뭐 돈도 좀 더 퍼주면서 뭐 심심치 않게 아쉽지 않게 주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뭐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기업에서 든든히 지원을 해주니까 좀 더 신경 안 쓰고, 그리고 뭐 기업에 대한 애정도 높아지고 애국심도 생기고 그런 거겠죠. 이제 공무원분들은 애국심, 이제 회사원분들은 이제 애사심이 생기겠죠. 1번. 여기 해결책은 제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국가의 성장, 나라가 부국해야 한다. 이런 좀 전제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3번, 4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번, 4번. 제가 생각하는 3번, 4번의 문제는요. 이 기업의 자금난, 이것도 좀 들어가야 될까요? 4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안 기술 분야에 투자를 해야겠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죠. 좀 더 극단적인 해결책. 법적 책임을 무겁게, 네, 무겁게 하는 겁니다. 책임을 무겁게 가지게 하는 거예요. 법적 책임을 아주 무겁게 묻는 겁니다. 너 안 된다 이거. 문제가 크다. 불이익을 주고, 강력한 불이익을 준다 하면은 계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망설여지겠죠. 내가 돈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돈, 의리, 돈이냐 의리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봤을 때, 돈은 충분히 만족해. 그런데 그 유출 과정이 위험하다. 또는 발각됐을 때 책임이 막중하다. 책임 감당 어렵다. 감당 어렵다 하면은 이 두 가지를 이제 잘 비교를 하면서 판단을 하겠죠. 극단적인 해결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게 제일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하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누구든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돈이 필요하고요.
네. 심지어 뭐 나의 즐거운 취미생활, 내가 너무 나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일한 거 보상받고 싶고, 좀 즐기고 싶고, 내 능력 대비 돈을 너무 못 받는 것 같고, 그래서 막 내 조직에 대한 불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난 당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대가로 돈을 많이 줄게요. 우리 쪽으로 오세요. 내지는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나의 필요성을 또 알아주는 거잖아요. 혹할만 해요. 네, 진짜 혹할만 합니다. 이런 것들. 그거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된다. 그런데 개인이 다 다르잖아요. 돈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기업 중에서 뭐 돈이 얼마 안 든다. 이제 월급의 한 10% 정도를 좀 더 올려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성과를 좀 인정해줘가지고 그렇게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이 된다면, 뭐 기업도 크게 부담은 안 되겠죠. 이제 어르고 달래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진짜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자의 개인 사정을 다 들어주면서 해결하는 거는 현실적이지가 못하다라는 게 이제 제 판단이에요. 저마저도 여기에 들어가게 될 수 있는데, 저마저도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 좀 잘 대응을 해야겠고, 직접 좀 투자를 좀 많이 해야겠죠. 충분히 좀 많이 해야겠죠. 부족하다 하면. 제 1번, 2번, 4번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실적 좋아지고 나라가 부국해야 한다. 이런 것들. 극단적인 해결책이지만 어쩌면 제일 유일한 해결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법적 책임을 무겁게 하고 매우 강한 불이익을 줘서 돈과 의리를 서로 비교한다 했을 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여기에 더 나아가서 추가로다가 포상금 제도를 만드는 거죠. 돈이 부족해. 돈이 부족해. 돈이 부족하면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느냐? 보안 기술 분야에 이제 잠깐만요. 보안 기술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건 이제 전산 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야겠고 내지는 이제 내부에서 서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시하게끔 만드는 거죠. 자산에 대해서 이제 잘 정리를 하고 항상 이제 자산에 입력돼 있는 전산에 입력돼 있는 자산과 현물로 파악되는 자산이 일치하는지 이거를 이제 꾸준히 확인을 하고 중요한 거는 절대 한 명만 담당하지 않게 하는 거. 그 한 명이 어떻게 될지 어떤 생각을 할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이제 뭐 좀 더 좀 다양한 부서에 다양한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연관이 없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 분들이 이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감사잖아요. 감사. 이 감사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주기 텀이 길다 보니까 그 중간에 문제가 이미 진행 중일 때 딱 잡기가 쉽지 않으니까 한참 진행된 뒤에 또는 뭐 다 진행되고 나서 막 발각되고 그러면은 많이 늦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상적으로 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거죠. 이 조직이 잘 유지가 돼야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여러모로 좋은 거죠. 여러모로 포상금 제도 그리고 이제 전산 자산과 현물 자산의 일치
이런 식으로 좀 파악을 해줘야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딱 이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이런 시스템 만드는 거는 물론 좀 더 까다롭겠지만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더 괜찮은 내용이 있으면은 공유해 주세요. 제가 생각이 짧아가지고 이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창의적이고 아주 기발한 효율적인 내용이 있다면은 공유해 주십시오.